げていただいて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져서 상쾌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저의 휴일이라 편히 좀 쉬다가 혼자 바람 쐬러 나갔다 올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님이 거꾸로 난 속눈썹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백내장 수술한 눈 안압이 30이 넘어 긴급으로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다행히 집 가까운 곳에 안과가 있어서 휠체어로 제가 모시고 걸어갈 거예요. 연세 드신 분과 함께 살면 병원 갈 일이 참 많습니다. 휠체어로 병원은 처음 가보는 건데요. 유모차와는 다르게 낮은 방지턱도 휠체어 밀기가 어렵고 조금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도 힘이 많이 필요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따라 올라가는 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오늘은 못 쓴대요. 2층까지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고 올라갈지 큰일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편히 타고 이동하던 이 기계가 못 걷는 어머님을 모시고 타려니까 속도가 진짜 빠르게 느껴집니다. 계단도 너무 높아서 어머님을 부축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업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삐쩍 마른 거 아시죠? 저도 힘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에스컬레이터를 무척 무서워하시는데요. 오늘은 시간 때문에 이 병원으로 꼭 가야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발을 탁 올려놔야 되는데 다리를 올리지를 못하시니까 몇 번을 실패하다가 꼭 껴안고 겨우 올라탔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군요. 내릴 때도 둘이 같이 뒤로 넘어질까봐 가슴이 다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편한 기계가 85세 노약자의 시선에서 보니까 세상이 위험한 곳이 많고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분이나 노약자를 위한 배려는 아직 많은 곳이 부족하구나 싶어요. 올라가는 건 어찌어찌 했는데요. 내려가는 거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스피드가 조절되는 에스컬레이터였다면 더 좋았겠어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가 휠체어를 밀고 있는데도 좁은 틈을 비집고 먼저 타고 내리려는 멀쩡한 사람을 보니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싶고 반성이 됩니다. 예약 없이 긴급으로 왔는데요. 일본은 예약제 병원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예약제인데 기다리면 진료해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얼마나 기다릴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한여름에도 어머님이 춥다고 자꾸 하시는데 한두 해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러실 때마다 내가 입던 옷을 벗어드리거나 방도를 찾았는데 그 춥다는 소리도 자주 들으면 짜증이 좀 납니다. 왜 또 그런 거 입으셨냐고 짜증을 내놓고 지인에게 물어보니 어쩌면 치매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신이 정말 또렷하신데 그런 치매가 있군요. 제 손을 잡으시고는 너는 손이 참 따뜻하구나 하십니다. 얼음장 같은 어머님 손이 가엽기도 하고 꼭 잡은 손이 저는 어색하고 이상하기만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병원 오는 날은 거리는커녕 손잡고 껴안고 그러고 있으니 누가 보면 딸인가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 올리면 서로 사이가 좋아졌나 하시겠지만 사이가 좋고 안 좋은 건 별개의 일이고요. 아프고 쇠약해져가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이러다가도 어떤 순간을 계기로 예전 일이 떠오르면 화가 나고 그래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갔을 때 참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동네 친구분이 오셔서 저를 보셨는데 며느리라고 둘째 아들 결혼했다고 소개를 안 시켜주시더군요. 그런다고 누구야? 라고 일본 분들은 안 물어보시니까 내가 아는 척하면 안 좋겠구나 싶어 눈치껏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머님이 소개를 하기 싫구나를 느낀 거였죠. 워낙 나무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속상했습니다. 저를 누구에게 소개하기 싫었던 이유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라 상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내가 외국인인 게 어디가 어때서 저러시나 지금도 그 일이 떠오르면 서운하고 아직까지 저를 누구에게 소개하신 적이 없는데 어머님으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가 보죠. 제가 춤도 잘 추고 키도 크고 어머님보다 얼굴도 더 이쁩니다. 라고 위로를 해봅니다.
전쟁을 겪은 어머님 세대의 분들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위안을 하지만요. 마음의 상처는 남습니다.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정말 황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저 같은 경험은 아마도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월이 흘러 친구에게 소개하기 싫었던 그 며느리와 지금은 의지하고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요즘에 나르시시스트, 에코이시스트 이런 말이 있던데요. 저는 에코이시스트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은 서로 돌보고 지원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어려서 가족의 죽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짐이란 정말로 영원함을 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는데 후회가 된다는 말은 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그 말을 하게 되겠죠. 시어머니와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들의 서로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문화가 틀리고 언어도 다른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했던 어머님도 쉬운 일은 않으셨을 듯 합니다. 어머님은 외국인 며느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외국인 며느리인 저는 자존심이 상해 하시는 어머님이 더 자존심 상한 이상한 문제입니다. 제가 딸이 있으니까 외국인 사회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어머님의 기분을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사람은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투성입니다. 딸이 외국인 남친을 데리고 오면 저는 어떤 엄마가 될지 생각만 해도 웃깁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 사람 집은 괜찮은 집안 사람이니?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어? 한국말은? 김치는 먹어? 된장찌개는? 먹을 수 있어? 얼마나 궁금하고 신기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참을만 합니다. 언젠가는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진로는 4시간 꼬박 걸렸는데요.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긴급 상황은 아니었고 일단 약을 놓고 다시 재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많이 받고 진료도 2번이나 해서 병원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1200엔 나왔습니다. 일본은 75세 이상은 본인 부담 10%인데요. 이게 경제가 안 좋아서인지 20%로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노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10%밖에 병원비 안 내니까 병원 참 자주 갑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의료는 편리하고 싸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높이 살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가 어머니 병원 일로 끝이 나버려서 아쉬워요. 왜냐하면 오늘이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동시에 어머님 생신이기도 해요. 저녁에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돈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병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겠죠? 우리 둘의 특별한 날인데 어머님과 항상 보내야 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결혼 기념일이 또 뭐 됐습니까? 언젠가 우리끼리 보낼 날도 오겠죠. 어머님도 85세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이곳은 다다미식 의자도 있고 조용해서 가족 식사로 가끔 옵니다. 저는 초밥과 해 튀김이 들어간 예쁜 메뉴로 선택했어요. 오늘은 예쁜 걸 먹고 싶어서요. 맛도 아주 좋았고요. 이건 일본식 계란찜인데 제가 좋아합니다. 계란을 체에 걸러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 닭고기, 메추리알, 표고버섯, 은행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한국이랑 맛이 조금 다른 계란찜입니다.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초밥도 저는 일본에 와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그렇게 다양한 종류를 먹지는 못합니다. 참치, 새우, 연어, 오징어 이런 초보 입맛입니다. 역시 일본은 스시가 맛이 있는데요. 쌀 자체가 좀 굵고 단맛이 많이 나는 초밥에 맞는 쌀인 것 같아요. 식사를 다 하고 사진을 찍는데 어머님이 저를 꼭 껴안네요. 도망칠까요? 농담입니다. 결혼 초에는 서로 자주 안아주기도 하고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제 기분이 따라주질 않아서 못하겠는데요. 대신 딸이나 남편한테 어머님을 자주 안아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머님도 누군가와 스킨십이 필요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와 생일 케이크도 먹었습니다. 일본은 미역국은 안 먹고 케이크를 먹어요. 준비한 꽃갈 모자를 쓰시고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딸이 행복해지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주네요. 우리 사진이 달려 있습니다. 어머님은 특별히 갖고 싶은 게 없으시니까 핑크색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핑크색 슬리퍼를 사드렸습니다. 사실 슬리퍼는 위험한데 포기를 안 하시니까 따뜻한 걸로 샀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마 기다렸어. 엄마 기다렸어.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